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set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고유한 값들의 집합을 다루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고 유일한 값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의 se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스크립트와는 별개로 자료 구조로서의 set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t는 한마디로 순서가 없는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의 집합인데요. 배열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열은 데이터를 순서 있게 저장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특정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죠. 그리고 배열에는 동일한 값을 여러 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값이 동일하더라도 인덱스가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복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set는 겉으로 보기에는 배열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결이 아주 다른 자료 구조입니다. 우선 set에는 데이터를 순서 없이 저장합니다. 따라서 배열처럼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et는 중복된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의 set에 있는 값을 또 추가하면 아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set는 클래스이므로 new 키워드와 생성자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브라우저 콘솔에서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set라는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면요, 이렇게 set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생성자의 인자로 아무것도 넘기지 않으면 빈 세트가 만들어지는데요. 배열을 인수로 넘기면 배열에 담긴 값으로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세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요. 인자로 이렇게 1, 2, 3을 담은 배열을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 2, 3이 들어있는 세트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트에 새로운 값을 추가할 때는 add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트에는 중복된 값이 추가되지 않으며 유일한 값만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브라우저 콘솔에다가 이렇게 빈 세트 객체를 하나 생성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1을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트에 1이 저장이 되죠. 이번에는 알파벳 A를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A도 세트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불리언으로 true를 추가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번에는 true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dd 메서드는 값이 추가된 세트를 반환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도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3번 별도로 호출한 호출을 이렇게 한 줄에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1과 A와 true는 이 세트 객체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변함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et의 delete 메서드를 사용하면 set로부터 특정 값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delete 메서드의 인자로 넘기는 값이 set에 존재하여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다면 true가 반환되고요. 해당 값이 set에 존재하지 않아서 삭제에 실패하였다면 false가 반환됩니다. 그래서 현재 set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1과 A와 true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delete 함수를 호출해서 1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은 이 세트에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삭제가 잘 돼서 true가 반환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세트를 다시 출력해 볼까요? 네, 그러면 1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세트에 들어있지 않은 2를 삭제를 하려고 하면요, 이번에는
false가 반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는 세트에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지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트에 특정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has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set을 보면 이렇게 a와 true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if 조건문으로 이렇게 set에 has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a가 들어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렇게 a는 set에 존재합니다 라고 콘솔 출력이 되게 해보면요. 이 a라는 값은 현재 이 세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행해 보면 a는 세트에 존재합니다 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를 b라고 했다면요. 이렇게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겠죠. 이 has 메서드는 사망 연산자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result라고 하는 변수에 set has 이렇게 b가 존재하면 뭐 yes라고 하고요. 아니면 no를 result라는 변수에 할당하라 라고 이렇게 해보면요. 이렇게 하고 result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no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가 지금 여기 세트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세트의 사이즈 속성을 통해서 해당 세트의 길이, 즉 얼마나 많은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세트의 상태를 보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로 이렇게 세트의 사이즈 속성을 출력해 보면요. 이렇게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트의 모든 값을 제거하려면 세트의 클리어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다시 세트를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세트에 아무 값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트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값을 순회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for 루프문 안에서 of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브라우저 콘솔에다가 numset에 이렇게 새로운 세트를 만들고 이 안에다가 1, 2, 3을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세트를 루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for문 안에 이 of 연산자를 사용해서 numset을 넘기면요. 이제 이 안에서 콘솔 로그로 이 num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 2, 3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열처럼 set도 for each 함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or 루프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numset를 상대로 바로 for each 함수로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콜백 함수를 넘겨도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1, 2, 3이 출력되고 있죠. 실제로 코딩을 하다 보면 기존에 존재하는 배열로부터 새로운 세트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는 세트 생성자의 인자로 해당 배열이 할당된 변수를 넘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array라는 변수에 1, 2, 2, 3, 3, 3이 들어있는 배열을 할당해 볼게요. 그리고 이 배열을 세트로 변환하려면요. 이렇게 세트 생성자에 이 array를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이 세트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1, 2, 3이 저장되어 있는 세트 객체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배열로부터 세트를 만들어내면 기존의 배열에 있던 중복값이 모두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값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배열을 세트로 변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세트를 배열로 변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대괄호 안에서 세트를 상대로 스프레드, 즉 전개 연산자를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이 저장되어 있는 세트가 있을 때 이렇게 대괄호 안에서 이렇게 세트를 전개해 주면요, 이렇게 동일한 값이 들어있는 배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개 연산자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 대신에 이 array에 from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세트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모습의 배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트는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배열이나 문자열에서 중복값을 제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numbers라고 하는 변수에 1, 2, 2, 3, 4, 4, 5라는 값이 들어있는 배열을 할당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배열에서 어떻게 중복값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세트로 변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ew에 set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이렇게 인자로 numbers를 넘기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중복값을 제거하고 싶은 거지 배열을 세트로 바꾸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의 전개 연상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인 걸 유지하면서 중복값이 제거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rray from 메서드를 사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점점점은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여러 개의 세트가 있을 때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과 같은 이런 집합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2, 3, 4, 5가 들어있는 세트 1이 있고요. 이렇게 4, 5, 6, 7, 8이 들어있는 세트 2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합집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셋을 만드는데요. 이 안에서 세트 1을 전개하고요. 세트 2도 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1, 2, 3, 4, 5, 6, 7, 8만 들어있죠? 지금 4, 5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 세트가 알아서 제거를 해준 거예요. 이번에는 교집합을 구해볼까요? 교집합도 우선 이렇게 세트 생성자를 호출하는데요. 세트 1을 우선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필터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 다음에 콜백 함수로 이렇게 밸류가 인자로 들어올 텐데요. set2를 상대로 이 has 메서드에 이 밸류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set1에 들어있는 각 값을 상대로 이 set2에도 들어있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4, 5만 들어있는 세트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차집합도 구할 수 있는데요. 단지 차이점이라면 여기 안에 콜백 함수에서 이렇게 들어있지 않는 것만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세트 1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2에도 들어있는 원소를 제외한 이 1, 2, 3이 결과로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타입스크립트에서 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타입스크립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numset이라는 변수를 생성한 다음에 새로운 세트 객체를 만들고 이렇게 할당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numset에 이렇게 1을 추가해 봅니다.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A라는 문자열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true라는 불리언도 추가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add 함수의 타입을 보면요. 이렇게 인자로 unknown 타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수 이름이 numset이지만 우리는 자료형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아무 값이나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 세트 생성자에 이렇게 타입 변수로 넘버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문자열 타입은 넘버 인자로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도 보면 불리언 인수는 넘버 인자로 넘길 수 없습니다 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add 함수를 보면요. 이제 이 add 함수의 인자가 unknown이 아니라 넘버 타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생성할 때 타입 인자를 명시해주면 특정 자료용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용의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면 이처럼 타입 에러가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타입 안정성과 타입 추론을 통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에서 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만 숙지하시면 실전 프로그래밍에서 큰 부족함 없이 세트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본 영상을 통해서 세트 자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자바스크립트의 세트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간결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